프로의 시선입니다. 앞서 프로그램에서 박상정 앵커가 11개월 만에 코스닥이 800선을 돌파했네요. 이런 얘기를 준비했다가 못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강세를 띠면서 무섭습니다. 801포인트까지 지금 뚫어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 좀 많이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프로들은 이런 쪽에서 어떠한 시선을 좀 보면서 수익으로 연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돌아오는 이사님과 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중동불안 해소, 코스피 5천의 시대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말 속에 진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라들도 많이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이곳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해소 국면입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화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했고 네. 이란 쪽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어쨌든 해소 국면입니다. 시장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시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월등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게요. 이건 핵심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바짝 줄어들어 있다가 유동성이 유입되는 시장. 그런데 그 유동성의 주체가 정부 주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유동성이란 부분을 핵심으로 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성을 직접 가동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 유동성의 하나의 수단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으로 명목을 내어놓고 있죠. 이게 추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유도할 수는 있어요. 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책이 아직 가동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은 유동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역대급으로 돈을 풉니다. 그렇다는 점. 그러면 이 푼 돈 같은 경우가 개인에서 기업에서 이제 실적으로 전가가 되는 거는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선순환 구조네요. 네. 그게 되든 안 되든 지금은 우선은 유동성이라는 핵심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수가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을 줄인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기술적인 면을 대입해서 지수나 업종이나 종목이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졌으니 여기에서는 매도하고 조금 밀리면 담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주식 네.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이 유동성 랠리를 좀 누릴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전에 인플레이션으로 갔었던 그 루트를 생각해 보니까 네. 코로나, 유동성, 인플레이션 약간 이런 각도로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생각할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최근에 좀 학습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네. 예전처럼 강하게 인플레이션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순위에서 2순위를 좀 밀어놓은 건데 네. 그런 부분은 또 좀 동의를 좀 하시나요? 네, 코로나 시대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병목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외부 변수가 나타나면서 이게 경기가 수직 강화가 나왔었고 유동성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지수가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물론 GDP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역성장 기조에 돌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그 올해 말미나 내년 초에 갔을 때 이 풀린 유동성으로 GDP의 수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금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군요. 네네. 실적을 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한 6월에 불과해요. 네. 연말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시간이 2개 분기 정도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예단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유동성의 구조가 다른 게 과거에는 단순히 돈을 푸는 구조 속에서 소비가 유도되었고 네. 그다음에 그 소비 같은 경우가 전가되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돈을 푸는 거는 동일한데 네. 여기에서 이제 다른 유동성의 수단이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인데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나 이번에 나온 뉴스로는 중국까지도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미국은 국채에 대한 유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이 목적 속에서 지금 파생되는 게 미국의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축 동화가 달러로 계속 공고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생겨났을 때 시장이 또 다른 자산으로 인해서 이걸 투자했던 주체들이 수익을 보고 자본을 확보했던 것처럼 네.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 유입과 그다음에 또 다른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단순히 우리나라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정책에 대한 무게가 약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은 글로벌에서 동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다르네요. 네, 이거는 강도가 강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최근 경험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은 걱정보다는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유동성의 흐름을 타야 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94포인트. 이제 뭐 3,000선 안착을 조금 확실하게 한 것 같다. 오늘로 봐서는. 네. 근데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5,000피까지도 많은 분들은 또 기대를 슬쩍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3,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될까요? 이 유동성의 힘이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뭐 그쵸. 시장은 지금은 실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종목이 밸류에이션의 잣대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내년에 내후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비싸서 접근을 못한다. 이 논리는 그 밸류 트랩이라고 하죠. 함정에 갇혀서 다 털리고 주식 없는데 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한쪽 귀퉁이에 좀 빼놓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상황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좀 맞지 않는 시선이군요. 네. 네네. 뭐 3,094 정도로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약간 소외되는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네. 그런 포모 심리라고 하죠. 지수가 뭐 올해 한 10% 정도 넘게 올라왔는데 계좌가 10% 못 올라왔거나 뭐 30%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뭐 많이 번 그런 주체들을 좀 보면서 나만 덜 번 거 아닌가. 예, 그런 포모 거죠.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좀 누리면서 다시금 뭐 포트를 공고하게 갖고 가면 지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핵심은 유동성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포모를 가지실 필요도 없고, 포모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죠. 막 지르면서 네. 뇌동매매를 통해서 진입해야 되지 않을 구간들, 뭐 물론 종목들을 살려주겠지만 흥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내려놓고 네. 조금 뭐 시장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좀 타고 가시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네. 자, 계속 또 조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 주변에선 그래요. 이제 국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이 뜨겁다. 지금 서학개미보다는 다시 동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 증시에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을 줄여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각각 어느 쪽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섹터적인 측면에서. 미국 쪽에서는 뭐 이미 좀 강한 면이 있었지만 AI나 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이 트렌드는 단순히 1년 시세가 아니라 산업재가 움직일 때, 근데 그 산업재 같은 경우가 정부의 정책을 안고 올라갈 때, 근데 단순히 정부 정책 많이 있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돈을 풀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에너지와 AI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는 캐펙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왔어요. 과연
이 정도를 투자했을 때 자본의 회수 기간이 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가 않잖아요. 아, 그럴 필요 없죠. 예, 여기에 유동성까지 이제 더해졌다 보니까요. 그러면 AI나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주기가 이제는 1년 정도가 흘렀어요. 예. 그러면 한 최소 2년 정도는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종목들이 이런 변동이 있겠지만 이 변동을 통해서 빠졌을 때 채우는 거지 그냥 올라갔다고 비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핵심은 미국 시장은 에너지와 AI 같은 경우가 정부 주도와 기업 주도의 동반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민관이 함께 하는군요. 네. 이쪽을 계속 주목하시면 그래도 뭐 시장보다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섹터로 보셨을 때는 어느 쪽의 섹터가 그럼 가장 유효합니까? 그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생겨나면서 원전주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지형상으로 지금에 필요한 에너지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 기술력이라는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카드를 하나 내어줬죠. 네. 이제 해외 원전 수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업이 주도하는 소형 모듈 원전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SMR.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수급에 갇혀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산다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버리면 다시 언제 살 수 있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배경 지식을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향유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추세 흐름은 계속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에너지 패러다임은 2년 정도 미니멈으로 남았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AI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형 반도체주예요. 네. 여기 더해져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여기에 핵심은 은행과 보안, 그다음에 이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쪽이 핵심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성격을 가진 기업들 그런데 보안에 대한 성격이 단순히 뭐 기업과 거래하는 보안주들 말고 은행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보안주들, 네. 그다음에 플랫폼의 체력들을 갖추고 있는 쪽들,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겠죠. 그 중에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죠. 네, 카카오 페이뱅크 이게 핵심이고 네. 네이버도 정부의 이제 관료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뭐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으로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를 과거에 보던 시각이랑은 뒤집어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그냥 손실을 보다가 단순히 올라왔으니 그러면 보통 빠져나오자. 우리의 심리로는 그 다음에 대응으로는 빠져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파생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해서는 이런 AI에서 전력 인프라 이렇게 확인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형주 쪽과 중소형주 쪽 어떻게 보면은 섹터는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소형 단위 좀 빠르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코트의 비중을 그쪽을 좀 더 많이 두는 게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수까지 같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형주, 중소형주 비중을 딱 숫자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한 4대 6 정도? 네, 대형주사, 뭐 중소형주 6. 조금 더 많네요. 네, 이 정도로 놓고 보되 이걸 또 유연하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포트를 구성했는데 소형주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더 강하죠. 네. 그러면 심리가 소형주를 팔아서 대형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팔고 여기 갔는데 이건 또 다시 또 좀 지나고 오르고 그렇죠. 대형주는 또 쉬어가고 그러면 이 엇박자를 타게 되면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죠. 예,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갈 거다 보니까 너무 시장의 민감도를 두기보다 이 유동성을 누리면서 포트는 또 키를 맞추면서 움직일 거다 보니까 예, 긍정으로 보고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렇게 짧게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관점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었고 또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약대 5,000선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안 가봐서 좀 갈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마인드라든지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서 두려움? 기대하고 예. 두려움이 있을 그렇죠. 수 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핵심은 뭐냐면 선거 전에 정책을 내어놨다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수를 5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구성 집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라고 하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상법 개정 같은 경우를 톤을 낮추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을 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내비쳤어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초기에 이미 교두보를 마련했다 보니까 그 정책의 톤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미리 약간 공표했던 기대할 수 있는 지수까지는 충분히 레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수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버블의 흐름을 거쳐서 광기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제는 주식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 또는 이제 모두가 직장을 왜 다니냐 전업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극단적이긴 하네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잘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천 시대에 앞서서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될 섹터라든지 종목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 에너지 쪽이 핵심인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드려왔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들 대표적으로 굴삭기의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을 초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예. LNG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초점을 맞춰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네카오 그다음에 오늘은 쉬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은행을 통한 보안 관련주들은 주가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시세에 매몰돼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털리고 그냥 후회하지 마시고요. 꽉 쥐고 가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을이 되면 우리가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그때 이제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잘 잡아가시길 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전반적인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